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참부모님 생애노정 12강 두 번째 시간 환경창조와 심정문화 세계 창건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정문화 세계 창건을 위한 활동 중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참부모님의 심정문화 세계를 위한 활동은 언론,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계는 하나님의 심정이 인류 가운데 구현되는 문화세계입니다. 심정문화세계는 온 인류가 국경, 종교, 인종 등 모든 장벽을 초월해 참 사랑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정문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언론은 세계 계도를 담당하고 교육은 애천, 애인, 애국의 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예술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뜻을 아름답게 구현하고 스포츠는 건전한 심신을 기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심정문화세계 창건에 대한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는 참사랑이 표현화된 세계입니다. 심정을 표현화시켜서 세계화시키는 시대가 됨으로써 말미암아 통일의 심정문화세계, 단일문화세계에 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하나의 세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 활동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언론 매체 창설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이념 기반을 확대해 나가셨습니다. 1991년 한국에서 주간종교, 1975년 일본 색깔일보를 창간하셨습니다. 이어 1976년 뉴스월드를 창간하시고 1978년 뉴욕에서 세계 언론인 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세계 언론인 회의는 1990년 모스크바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와 같은 언론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와의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색깔일보와 뉴스월드, 워싱턴 타임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970년대 일본과 미국의 언론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색깔일보는 1975년 1월 1일 일본에서 종합 일간지로 창간되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성공을 가치로 일본 공산주의 위협을 경고하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간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뉴스월드는 1976년 12월 30일 뉴욕에 창간되었습니다. 당시 기존 언론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보수 언론을 표방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시키는 공산당 언론에 대처하는 공산권 언론에 대처하는 역할을 자임하였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1982년 5월 17일 미국 보수 세계의 등대를 자처하고 창간됐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의 정부 정책에 대한 논평으로 명성을 얻었고 전통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보수적 논조를 고수하면서 미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3년 연속 미국 국회의원이 뽑은 3대 파워 미디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에 대한 정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타임스에 대한 대처 전 영국 수상이 정언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문은 쉬울 때마다 어릴 때에 보수주의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주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창시자 문선명 총재께서 이 신문을 창설했을 때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워싱턴 타임스가 살아있고 번영하는 한 보수주의적 견해가 흐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일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세계일보는 1989년 2월 1일 정론을 표방하고 창간되었습니다. 애천 애인 애국을 사시로 내걸고 조국 통일의 정론, 민족 정교의 발량, 도의 세계의 구현 등 4대 사지를 달성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제호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 보도하는 신문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 10대 종합 일간지로서 탐사 보도의 강한 신문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창간 10주년 기념식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해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주간지 및 통신영상 출판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지와 통신사, 영상 출판 매체로는 정교학신문, 노티시아스 델문도, 미들스 타임스, TM 포스트 델문도, 워싱턴 텔레비전 센터, UPI 통신 등이 있습니다. 정교학신문은 한국에서 1989년 10월 3일 교수 학생을 주 독자청을 하여 창간되었습니다. 전국 교수 학생신문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옳은 사상과 바른 교육을 지향하며
1990년 학생 운동권의 편향된 시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데 주겠습니다. 노티시아 델문도는 스페인어 신문으로 1980년 4월 21일 뉴욕에서 중남미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창간되었습니다. 또 티엠포스 델문도는 1996년 11월 2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창간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미국의 퇴폐 풍조를 막기 위해 영상 방송 매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며 워싱턴 텔레비전 센터를 1990년 9월 7일 개관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유파이 통신을 2000년 5월 15일 인수하셨습니다. 세계 언론인 회의, 세계 언론인들을 하나로 묶는 제1차 세계 언론인 회의가 1978년 10월 19일 뉴욕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주요 언론기관의 발행인, 편집인, 논설위원, 기자, 언론학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세계 언론인 회의는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참다운 언론상을 정립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 언론인 회의는 참 부모님께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모스크바에 입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82년부터 89년까지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 언론인 연합을 통해 수백 명의 미국 및 외국 언론인이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1987년 발족된 세계평화 정상회의도 참 부모님의 모스크바 입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8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 언론인 회의에 소련 당국 대표자 2명이 참석하는 데 이어 1989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 소련 당국 대표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제11회 세계 언론인 회의가 1990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노보스티 통신사와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소련 상황의 적절한 글라스노스트와 페스트로이카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섭리 역사 기록 및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출판사는 1961년 6월 11일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정리 편찬하고 대내의 섭리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사명을 안고 설립되었습니다.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 출판을 시작으로 문순명 선생 말씀 선집, 천일국 경전인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까지 참부모님의 말씀과 사상, 섭리 역사를 집대성하여 출판하고 있습니다. 1981년 11월 1일 설립된 역사편찬위원회는 국내외의 주요 섭리 역사 기록물을 수집, 분류, 보존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평일 기획은 2004년 10월 1일 사이버 영상 선교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HD 영상 시스템을 6월에 걸쳐 구축하고 2005년 1월 21일 공헌식을 가졌습니다. 참부모님의 동정을 고화질 콘텐츠로 기록하고 피스TV를 통해 세계 일선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은 2016년부터 선악 역사 편찬원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효정 역사 편찬원으로 이름을 다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상 및 교육 활동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세계 석학들을 통한 사상 통일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셨습니다. 참 부모님이 추구하는 세계 평화 운동에 대한 철학적 사상을 담아 활동하는 분야가 통일사상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사상운동은 국제과학통일회의, 통일사상연구원, 세계평화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는 1972년 11월 23일 제1회 대회가 미국 뉴욕에서 개막된 이래 종교와 과학의 만남, 새 가치관 운동 등을 주제로 매년 열려왔었습니다. 통일사상연구원은 1972년 8월 20일 창설돼 통일사상운동과 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1973년 5월 6일 창립되었으며 세계적인 석학들을 규합해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평화사상을 연구,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부님께서는 학술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정학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사상운동의 이념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사상운동의 이념적 배경은 머리사상, 즉 두익사상이며 하나님주의입니다. 두익사상은 사람의 사지백체를 움직이는 머리와 같은 사상으로 머리자와
날개 익자를 써서 주익사상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주의는 자익도 이익도 아닌 머리, 즉 그 중심에 하나님을 내세우는 주의입니다. 통일사상 운동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이념과 사상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통일사상 정립과 절대적 가치관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통일사상은 원인적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사상의 통일이라는 목적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의 전개 순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론인 원상론부터 시작하여 만물에 관한 이론인 존재론, 인간에 대한 이론인 본성론을 거쳐 방법론까지 총 11개 장으로 방대한 사상 분야를 체계화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 즉 아이쿠스는 1972년 11월 23일 과학의 도덕적 기원을 주제로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0년까지 한국, 일본, 미국에서 총 2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는 하나님의 뜻 실현을 위해 최고의 지성인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세계 석학들을 중심으로 절대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성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통일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학문적 영역을 중심으로 평화세계 구현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절대 가치관 수립 및 지식의 교류와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과학자들을 규합하여 인류의 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제과학통일회의는 참 부모님의 뜻에 따라 17년 만에 부활되어 2017년 6월 4일 제23차 회의가 기후변화 등 세계 현안을 놓고 한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평화교수협의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 PWPA는 1973년 서울에서 전국 교수 1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되었습니다. 통일사상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학자들을 규합하여 주도적인 두뇌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평화체계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 지부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학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85년 제2회 세계대회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시카고 대학의 몰턴 카플란 박사에게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카플란 박사는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발표를 하게 되고 몇 년 뒤 소련은 해체되어 참 부모님 예언이 즉동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설립과 인재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전 인류를 교육해 하나의 자녀로 인도하고 평화의 길로 이끄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애천, 애인, 애국을 근학 이념으로 하는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하셨습니다. 1972년 4월 3일 통일신학교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중앙수련소에서 개교되었습니다. 이어서 1986년 3월 8일 성화대학교가 천안에서 개교된 이후에 1988년 9월 1일 성화신학교와 성화신학교는 하나로 통합되어 통일신학교와 성화신학교가 하나로 통합되어 오늘날 선문대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복초등학교는 1978년 12월 참 부모님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은 리틀엔젤스 예술단 창단의 기반 위에서 1973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선화예술학교로 교명 변경이 있으므로 선화예술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졸업한 성정여자중학교는 1984년 4월 성정여자중학교, 2003년 3월 성정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심국제중고등학교는 2006년 9월 설인가를 통해 개교한 학교입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 학생들이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명문대학교에 매년 진학함으로써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선학UP대학원대학교는 2003년 10월 교육부의 설립인가와 더불어 성심신학대학원대학교로 출발이 되었는데 2016년 9월 교명 변경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 9월 통일신학대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BTS를 말하는 것입니다. 1992년 4월 브리포트 대학교를 인수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선학 글로벌 학원을 세워 학교 재단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의 연표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단체 창설의 역사를 보면 참 부모님께서는 리틀엔젤스 예술단 창단 이후 73년
3월 27일 리틀 엔젤스 예술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1984년 5월 10일 유니버셜 발레단, 1989년 3월 18일 1화 천마 축구단을 창단하시고 1992년 8월 19일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을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 3월 23일 세계평화무도연합을 창설하셨으며 2002년 6월 12일 전문 피스급 축구대회를 창설하셨고 2012년 3월 12일 가이나벨 원구 피스급 천주연합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이러한 족적들은 오로지 지구촌의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이상세계, 심정문화세계를 실현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참부모님께서는 한국 전통무용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1962년 5월 5일 리틀 엔젤스 예술단을 창단하셨습니다. 리틀 엔젤스는 순수한 어린이들로 구성된 한국 전통예술단으로 1965년 세계순회 공연을 시작한 이래 5대양 흑돼지를 순방하며 6,000년 회의 공연을 가졌습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은 최초의 세계순회 공연 중 1965년 6월 아일린 하우 전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1971년 영국 왕실에 초대되어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으며 1973년 12월 미국 뉴욕 유엔 의사당에 특별히 초대되어 공연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한 2010년부터는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16개국을 순회하며 위문 공연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은 어린이 평화의 사절단으로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과 한민족의 문화 평화 예호 정신을 세계에 알리며 지구촌 평화와 화합의 심정문화세계를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 영상을 하는 시청을 예술단의 공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발레를 통한 심정문화세계의 구현이라는 취지로 1984년 5월 12일 유니버셜 발레단을 창단하셨습니다. 예천, 미지,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비전으로 창단된 유니버셜 발레단은 한국 최초의 민간 직업 발레단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문윤숙 단장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국내외 최고 발레 무용수와 50여 명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1회 공연인 신데렐라를 필두로 세계 21개국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창작 발레 심청 등 100여 편을 선보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동서양 발레의 진수를 융합하여 아시아의 대표적인 발레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의 공연을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세계문화체육대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988년 9월 27일 서울 한남국제연수원에서 12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심정문화세계를 지향하는 세계문화체육대전을 개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스포츠 재전으로만 그치는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세계문화체육대전은 인간이 만든 장벽을 허물고 초국가, 초인종, 초종교적으로 화합일체를 지향하는 문화축전입니다.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이 1992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제19차 국제과학통일회의와 제5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 제12차 세계언론인회의, 제5차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제8차 원리연구회 세계대학생 한마당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선미단체의 주요 국제회의가 세계문화체육대전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체육대전은 1992년 제1회 대회 이후 2012년까지 14회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축구단 창설과 피스급 대회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축구를 통해서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 실현을 목표로 1989년 3월 18일 한국에서 1화 천마 축구단을 창설하시고 1999년 12월 15일 브라질 자르딘에서 세네 축구단을 창단하시고 2000년 4월 4일 브라질 소로카바 축구단을 인수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 6월 전문 피스급 대회를 창설하여 2003년 7월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국제여자축구대회인 제1회 피스퀸컵 대회가 개최되어
6년 주기로 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1화 천마 축구단은 3년 연속 우승을 2차례 하고 총 7번의 우승을 거머쥐면서 한국 프로축구의 최고 명문 구단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전문 피스급 축구대회는 5회, 피스킹급 대회는 3회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원구 피스급 대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구 피스급은 국경, 인종, 종교의 장벽을 넘어 인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가인권과 아벨권을 하나로 묶는 의미를 지닌 대회이기도 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원구 피스급 가인 아벨 천주연합대회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009년 8월 15일 동서남북 원구 피스급 가인 아벨 천주연합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 10월 12일 가인 아벨 원구 피스급 천주연합대회가 경기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2016년 원구 피스급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금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구는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전후가 90각도로 완전히 하나 되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구 피스급은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개최되는 평화의 제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통일무도와 세계평화무도연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997년 3월 23일 미국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원화도를 중심한 세계 무도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평화무도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세계평화무도연합은 전 세계 40개국 기반을 갖추어 평화의 사회, 국가, 세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5일 한국으로 그 본부를 옮기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무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특히 청소년들의 마음과 몸을 훈련하는데 무술이 기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무도 가운데 원화도는 참부모님께서 가르치신 수술법에 의한 운동을 중심으로 삼고 원리적 내용과 일치될 수 있는 체육으로서의 무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일국 진정문화 실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문화 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심정이 인류 문화 가운데 구현되는 세계입니다. 심정문화 세계는 온 인류가 국경, 종교, 인종 등 모든 장벽을 초월해 참 사랑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사회입니다. 심정문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학문 연구와 교육, 사상 정립, 언론 활동이 필요하고 심정문화를 실체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체육, 무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천일국 시대를 맞아 예술 분야를 통한 심정문화세계 건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효정의 문화 이상을 실현하여 지상의 천일국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우리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인류가 이상했던 에덴 동산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반을 더욱 확장시켜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 천일국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엄지척도 부탁드리겠습니다.